지금 의회 실시간 상황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화당이 길을 열겠다고 하겠다. 왜냐?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공화당 일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채를 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들이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2주 남은 상황에서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임시적으로 기간을 여는 거예요. 임시. 11월, 12월까지. 그런 다음에 시간을 주어가면서 민주당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 유예를 벌어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수록 부채 한도를 11월이나 12월까지 유예하는 거에 합의할 수 있다고 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공화당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합의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11월이나 12월까지 유예한다면은 합의랑 맥락이 같은 거겠죠, 상황이. 합의랑. 맥락이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맥상통하니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만 유예하더라도 증시는 반등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인프라 합의는 또 남은 과제다. 그거 갖고 또 격돌을 할 거예요. 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추후에 높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황 전개에서 N자형. 증시가 고점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죠? 또 한 번 마찰을 일으켜서 N자형 파동으로 증시랑 코스피가 동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차적으로 반등값은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지만 다시 또 인프라 합의에 대한 격돌이 있을 시 또 한 번 재차 부채 한도와 같은 하락장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타임라인 설정되죠? 며칠이에요? 10월 18일 그리고 10월 31일입니다. 10월 18일, 10월 31일 아시겠죠? 꼭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채 한도 10월 18일에 된 부분은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시장에 곧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멘트를 했었냐면 앞으로 시황은 의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황은 의외다. 시황은 의외다.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지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의회에 대한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미증시를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 그게 코스피, 코스닥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보려면은 미 의회에 대한 상황을 보는 게 더 맞아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끔 막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 비농업 고용 지수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이따 비농업 고용 지수 얘기할 텐데 진짜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증시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달러에 영향이 좀 가지. 도대체 뭘 보고 비농업 고용 지수를 증시의 영향권에 미친다고 설명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이제 이제 금융권에 몸을 담그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팩트에 대한 논쟁을 근거를 내밀면서 저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의회만 보셔도 괜찮아요. 증시는 깔끔합니다. 차라리 시황이. 이 부분만 좀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유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 동안 유가, 골드, 유로 다 한 번에 볼 거예요. 네. 자, 유가가 전혀 눌렸죠. 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신세계 노란톡이죠. 여기에 이제 미리 올렸어요. 지금 어떤 발언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근데 먼저 이거를 펼치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가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의 가격 형성 요인은 미국하고 오펙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유가가 왜 올라가는 걸까요? 미국은 생산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그죠?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생산 안 하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오히려 더 넘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바이든 수건 사업이 환경에 대한 규제 굉장히 심하죠. ESG.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이제 제한을 해요. 심지어 셰일 업계에서는 오히려 마진이 안 남을 정도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과거 모멘텀에서는 유가가 셰일 혁명으로 들어갔을 때 유가가 $30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가가 너무 저레벨링의 구간에 들어가니까 오펙 친구들이 감산이 들어갑니다. 단합을 해갖고 우리 감산하자.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요. 결국에 유가에 대한 가격 포인트는 미국과 오펙에 대한 앞으로 공급량 증대와 생산량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뭐냐면은 일전에 마이너스 유가가 펼쳐지고 나서 유가가 80 레벨링까지 이끈 거는 이번 바이든 관련해갖고 이제 공급량에 대한 확대 부분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가격을 쥐어짜는 건 누구였습니까? 올해 가격을 쥐어짜는 요인은 오펙이었어요. 근데 오펙이요, 가격 포인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하겠죠. 손익이 굉장히 잘 남으니까. 간단하게 평가하셔도 괜찮아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오펙 회담에 대한 앞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짓는데 증산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유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월요일부터 또다시 상승했던 거는 오펙에 대한 결정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왜 떨어졌나요? 자, 미국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유가 가격이 너무 고레벨링이 있으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유가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4분기 때는 하락 전환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미국이 나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설까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미국이 지금 생산량을 증대 못하는 이유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전에 마이너스 유가를 갔기 때문에 해지 계약을 맺었어요. 공급량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그 계약이 아직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번은 뭐냐면 환경 규제. 그래서 셰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에너지 장관이 갑작스럽게 발언을 꺼냅니다. 제니퍼 그래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함. 미국이 나섰네요. 미국이요. 그죠? 공급량을 다른 확대로. 왜냐하면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공급량을 더 늘려버리는 거죠. 시장 상황이요. 그러면은 지금 상승이 제한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이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는 건 재고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오펙이 어떤 행동을 하고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두 가지로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을 이루고 그의 추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가는 올 하반기 하방에 대한 랠리를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열려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에 대한 차트를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유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60분봉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가가 이제 80포인트 찍고 이제 한 번에 단숨에 75포인트까지 내렸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미국이 나서네? 라는. 그죠? 미국이 나서네? 자, 그러면은 지금 파동상 추세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60분봉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추세에 대한 포인트를 찍을 때 그죠?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일단은 완전한 이제 하방권에 대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은 이 라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HTS를 변경을 했는데 손에 좀 익숙치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이 오일의 유가 상승과 하락에는 지금 당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아니요, 원래 영향이 없어요. 아, 저 여러분들 이제 해산물 초보자들이 유가 재고 보면서 막 난리 치잖아요. 네.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재고라든가 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앞으로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격 포인트를 미리 맞추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 공급량에 대한 방향성, 축소에 대한 방향성. 네. 이게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끼쳐요. 재고라는 건 단순히 거래량이 많아진 시점밖에 불과해요. 그냥 현 상황을 그죠. 보여주는 것일 뿐이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앞으로 하방권에 대해서 진입을 할 타이밍은요. 75달러 어제 전일 저점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혀요. 75달러. 앞으로 75달러에 대한 이탈이 들어간다면은 유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확실히 미국이 나섰다는 반증이니까. 네.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오늘 단일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가는 하방 랠리를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오늘 매도를 잡으시고 유가 금은요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해야 되냐면은 평소에 이제 시황이 어떤 베이스 포인트에 갑자기 돌출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장 시작할 때부터 보통 추세가 많이 나와요. 하나의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나스닥은 뭐예요? 나스닥 미증시 개장한 다음에 이제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일 추세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갑작스럽게 시황 돌출되고 이제 장중 선물 이제 미장 개장 전부터 선물 시장에는 먼저 선반영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시황이 없다는 전제로 보통 추세가 당일 포인트가 잡히는 시간대는 유가 골드는 18시 이후 유럽장 이후예요. 그때부터 추세가 잘 잡혀요. 오히려 유가랑 골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부터 트레이딩에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당일 고점은요. 77.34로 일단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일 고점은. 근데 지금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75달러 이탈 날렸었지 그때부터 이제 유가에 대한 트레이딩을 해야 되구나. 매도를 한번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 나설 거예요. 어제 에너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됩니다. 유가는 이제 상승 밸류에 대한 레벨링을 미국에서 저지할 것이다 라는 게 4분기 평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또 안 하면은 시청자분들 또 화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금 보도록 할게요. 금. 네. 자, 금은요 4분기 하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일까요? 왜? 자, 여러분들 금을 볼 때요. 지금 증시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맥락 자체, 기준치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장을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두고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도. 자, 금이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1번이 뭐예요? 달러 상승 요인. 달러 강세면은 금 하락입니다. 자, 2번은 뭐예요? 국채 가격 하락 요인.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을 가진 채권이 국채가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요인이 이제 국채 가격 하락하는 요인이랑 같은 거겠죠. 반비례니까. 국채 물량을 던지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의 가격을 영향을 주는 달러는 상승하고, 그죠? 반대 성향을 가진 달러는 상승하고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진 국채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금이 내려갈 수 있는 시장 영향 요소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러는 올라가야지 금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지 또 금은 떨어지는데 둘 다 올라가네? 그럼 금 가격은 하락 요인이죠, 당연히. 제가 사실 이제 신세계 노란톡에서 이제 금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다 글을 안 남겼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개인적인 철학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을 내비쳐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달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면은 최소한 11월까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때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를 할 거니까, 공식화를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국채 금리가 1.6% 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4분기는 하락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분기 전망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금이 일봉상 관점으로 지금 이제 주춤거리는 모양새 굉장히 그리는데 최근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던 거는 국채금리 급등이 있겠죠. 이제 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또 반등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금값은 다시 반등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이 추세 있죠. 상단 1830포인트 상단이 돌파가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상승 랠리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모멘텀은 아직 하방권이에요. 달러 올라가고 국채 금리 올라가는데 금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4분기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둘 다 영향 요소가 어떻게 보면 금리 하락을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제가 제일 두드러지게 최근에 오히려 제일 안전하고 그죠? 안전하고 확실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달러라고 얘기를 좀 사실 많이 드렸었어요. 달러라고. 자, 60분봉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달러를 다시 주장하는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죠? 지금 차트 보이실 거예요. 달러입니다. 달러 차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94.125 달리고 있는데 달러가 제가 어디까지 일단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했었죠?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앵커님 바쁘시잖아요. 이해합니다. 주식도 해야 되지. 그죠? 75달러 선. 75달러요? 네. 일단은 아니요. 지금 94달러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97.5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네요. 앞에가 빠졌네요. 97이라고 75달러가 아니라 97.5. 예. 그렇죠, 그렇죠. 97.5. 비슷하네요. 네. 기억은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네. 유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네. 들어왔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동권이요. 이 파동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죠. 97달러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여지가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있을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의 영향을. 앞으로 달러 차트는 이 파동권으로 보세요. 집중하시면 괜찮습니다. 97달러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강세가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장 반응이 아직까지 들어가는 과정 중이고 1번이 두 번째는 유로존에선 이제 주춤하는 거죠.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에 변수는 뭐였어요? 유럽에서 물가가 나왔는데 또다시 우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이 한 번 더 선을 긋고 제대로 또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아직은 아니야 라고 선을 제대로 긋는다면 달러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로는 지속 매도예요. 아직까지 유로 매도예요. 차트도 아직 살아있고 자, 제가 이 차트를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요 언제부터 그었을까요? 제가 8월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차트예요. 8월 말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전환비로 그거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달러 유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죠? 그렇게 유로를 강조했을까? 사실 이게 제일 집중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왜냐면은 가장 방향성을 보기가 쉬워요. 시황이 너무 이제 매크로 환경이 너무 조성돼 있다 보니까
가장 보기 쉬운 차트였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제 에너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죠? 미증시는 갑작스럽게 또 의회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고. 근데 통화 정책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맞지 않나요? FMC라든가 이제 22 통화 정책이 나오는 거는요. 이미 선전포고를 몇 달 뒤 거를 다 베이스를 깔고 발언을 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오늘 나가고 우리 테이퍼링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파월이 이럴까요? 안 한단 말이죠. 의회랑은 달라요. 의회는 갑작스럽게 긴급적인 발언을 꺼낼 수 있지만은 통화 정책은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은 항상 중심적이고 이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로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맨 처음 강조했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90달러, 이제 92달러, 92.5달러 이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파동이 아직 살아 있는 한 달러는 강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지는 첨부 안 했어요. 우리가 하도 FMC랑 이제 22 비교를 하면서 달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FMC는 출구 전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22는 오히려 돈을 더 풀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있을 지표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번 주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준비돼 있는데 지난달만큼보다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지난달만큼. 왜냐? 이미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아니죠. 파월에 대한 발언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그죠. 파월이 얘기한 게 시장 회복에 대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회복은 고용의 객관적인 수치값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미 시장은요, 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냐면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해서 고용 지표에 집중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테이퍼링을 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반영 중인데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그대로 간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치보다만 높으면 돼요. 베이스 깔겠습니다. 예상치보다만 높으면은 달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상치보다 높기만 하면.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가 있죠. 수요일에 있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ADP라는 회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맨날 틀려요. 금요일 실제 발표치랑.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지표가 중요한데 예상치랑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높기만 하면은 같거나 높기만 하면 달러는 그대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항상 갑작스러운 내용도 나오고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해요. 이제 변화에 익숙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4분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못다한 내용은 자 노란톡에서 설명드리고 밑에 비밀번호는 1515입니다. 1515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